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자기 의견을 말하다가 중간에 아니 됐어 라며 입을 다물고 회의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끝내 말하지 못하고 연인 관계에서조차 자기 감정을 꾹꾹 숨기는 어른들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소극적이거나 조용한 사람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왜 이런 어른들이 생겨났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는 거예요. 눈빛 하나, 짧은 대답 하나를 기다렸지만 부모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서 아이의 뇌에는 하나의 결론이 각인됐습니다. 내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 심리학은 이걸 내면화된 무시도식이라 부르는데 내가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학습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고 그들은 자라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어른이 될 겁니다. 어렸을 때 받은 무시가 뇌에 남기는 흔적,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패턴들, 그리고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마음 한쪽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시가 아이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눈빛 하나, 짧은 대답 하나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부모는 휴대폰을 보고 있고 아이는 결국 손을 놓습니다. 이 순간이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거든요. 발달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안전, 자극, 그리고 연결이라는 걸요. 이 중에서 연결, 즉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빠지면 아이의 정체성 형성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애착 이론을 정의한 심리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일관되게 반응할 때 안정 애착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애착이 평생 관계의 청사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의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위험한 믿음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신경과학 연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아이의 연결 시도가 반복적으로 무시되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불안이 기본값이 되고 감정 조절 능력은 약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조용한 아이일 뿐이지만요. 학대는 명확한 상처를 남기지만 무시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는 질문을 멈춰요. 답이 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그만둡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사라집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요. 두 번째로, 이렇게 무시받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알아볼게요. 무시당하며 자란 많은 어른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자존감 결핍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길 망설이죠.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 믿으니까요. 거부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관계를 피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정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8살 아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집에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엄마한테 보여주려 하지만 엄마는 통화 중이에요. 저녁에 다시 시도하지만 대화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아이는 그림을 서랍에 넣고 다시는 꺼내지 않죠. 이게 수백 번 반복되면 아이는 배웁니다. 기쁨이나 자부심, 심지어 즐거움까지도 혼자만 간직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수십 년 후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성공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2019년 아동심리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는 이를 뒷받침해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임은 성인기의 만성적 외로움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있든 가족이 있든 연인이 있든 상관없이요. 내면 깊은 곳의 공허함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무시당한 아이들은 독특한 대처 방식을 발달시켜요. 어떤 아이는 극도로 독립적이 되고 어떤 아이는 성취지향적이 되며 또 어떤 아이는 평화 유지자가 됩니다. 언뜻 보면 강점처럼 보이지만 이런 강점 아래에는 종종 깊은 피로가 숨어 있어요. 독립적인 아이는 다른 사람을 믿기 힘든 어른이 되고 성취지향적인 아이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가 되며 평화 유지자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시당한 아이는 종종 깊이 경청하지만 자기 어려움은 나누지 못하는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나타나지만 자신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외부에서 보면 이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지속되는 아픔이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연애 관계에서는 패턴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정에 절박해지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다른 사람은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데 친밀함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두 반응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요.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어요. 무시당한 아이는 공감 능력이 매우 높은 어른으로 자랍니다. 무반응,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이죠. 발달 심리학 연구들은 방임된 아이들이 강한 관찰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법을 배우는데 그들의 생존이 거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 초민감성은 성인기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거운 대가도 따르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주파수를 맞추면서 자기 자신은 외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걸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잔인해서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거나 단순히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아 투잡을 하는 부모에게는 정서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울증을 앓는 부모는 아이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들, 스마트폰, 화면, 끊임없는 알림이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아가죠. 하지만 의도가 어떻든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부재는 부재일 뿐이거든요. 그럼 치유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완벽함에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중요했어. 내 욕구는 진짜였어. 내 고통은 정당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에서요. 무시당한 아이에서 어른이 된 사람이 치유를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종종 스스로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만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을 용기를 내는 것일 수도 있죠. 신경과학은 희망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적응하고 변화하고 재배선되거든요. 이건 아이 시절 무시당했더라도 어른이 되어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할 때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뇌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해요. 경계를 설정했을 때 존중받으면 신경계는 신뢰를 배우고요. 건강한 연결의 순간 하나하나가 오래된 상처의 돌을 닦아내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치유가 항상 극적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마침내 친구에게 지금 내 말을 들어줘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고통을 삼키는 대신 나 상처받았어 라고 감히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혁명이에요. 수년간의 침묵에 맞서기 때문이죠. 아이를 무시하는 부모가 항상 잔인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 자신도 무시당했던 거거든요. 때로는 압도당했거나 자기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단순히 자기 부재의 영향을 몰랐을 수도 있죠. 이게 상처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무시의 순환이 종종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어른이 무시당한 경험에서 치유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지속됐을 수 있는 사슬을 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무시당한 아이는 더 잘 듣는 부모, 친구, 파트너가 됩니다. 자기 욕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무시당한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욕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치유는 바깥으로 퍼져나가요. 무시당한 아이는 종종 자기 존재가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느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경험과 가시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할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거든요. 자기 진실을 나눔으로써 그들은 침묵했던 다른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감히 치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아이였다면, 방에 앉아 누군가 알아채주길 기다렸던 적이 있다면,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너무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내 존재가 소중한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때도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해요.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받아 마땅했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무시의 눈이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무시당한 경험이 당신을 형성했지만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무시당한 아이의 심리는 고통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침묵이 상처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침묵을 깨는 것이 지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음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공감, 더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 더 깊은 진실에 대한 갈망에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한 아이는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불완전하고 지저분하고 용감한 그 선택 속에서 그들은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해요. 자신은 결코 진정으로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걸요. 단지 보여지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 한쪽을 들여다보며 가슴 따뜻한 하루 되세요.